중국 측에서 제안한 북한 붕괴 시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 지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 북한 땅의 절반을 중국이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제 생각에 우리 생애 주기가 끝나기 전에 국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은 한 번 이상 교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얘기 또 많이 해주셔서 이제 당군이 위치 선정을 잘못했는데 그 바로 옆에 중국이랑 강대국이 있기 때문인 건데, 중국이 대만을 지금 차지하고 싶은 욕망들을 많이 드러낸 적이 있었잖아요. 대만을 차지하려는 이유 뭐고 침공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보시나요? 대만을 침공하는 마음을 드러낸 적이 있다는 너무 순화시켜서 지금 작가님 말씀하는 예, 그건 거의 있잖아. 언젠간 먹고 말 거야. 치토스. 거의 그 수준이죠. 넌 내 거야, 대만. 우리는 네. 처음부터 한 몸이었어. 거의 같이 번지점프를 하다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대만을 대만을 발목아지에 달고 번지점프를 해야지. 거의 이 수준인데,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기에도 너무 늦었고, 침공 안 하기에도 늦었어요. 네. 대만이, 제가 봤을 때 중국이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코로나랑 부동산 위기 때문에. 대만을 침공하기에는 침공한다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맞아. 너무 대만과 미국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침공을 안 하기에는 침공한다 너무 국내 내부 결속력 선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이래놓고 침공을 안 해? 네. 이럴 수도 없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부 분열이 있을 때 네. 혹은 어떤 중앙, 그게 독재자가 됐든 정부가 됐든 중앙을 향해서 주변 민민들이 충성을 하지 않을 때 전쟁은 내부 에너지를 결속시켜서 외부로 쏟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흔하게 하잖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를. 그런데 그것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애국심이 있어야, 애국심이 무에서 유로 이렇게 올라가자. 어느 정도는 잔존한 애국심이 있어야 전쟁 났어? 우리 국가 민족을 싸워야지. 으아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젊은이들이 사회에 불만 있고 힘들고 하는 게 그 정도가 어느 선을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내가 왜 나를 고생시키는 이런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 목숨 걸고 싸워야 돼? 현타가 오는 한계를 제가 봤을 때 중국은 넘은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든 고통분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고통분담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중국의 전쟁에 있을 때 가장 큰 역할을 발휘해줄 세대는 어쨌든 젊은 세대잖아요. 지금 중국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중국사에 대한 분노, 증오, 현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 초청해서 많이 들으시지 않나요? 네. 중국 지금 젊은이들 큰일 났다고. 길거리에서 배달하다가 정말 젊은이들 죽어가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사고 나서 죽어가고, 길거리에 막 과로한 젊은이가 쓰러져가지고 죽어가는데 아무도 구조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방치돼 있다가 그냥 몸을 떨다가 그냥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실질적인 실업률이 30%가 넘니 40%가 될 수도 있네. 이런 얘기가 지금 중국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젊은이들이 자기네들에게 이런 위기감, 네. 이런 고단함을 안겨준 국가 시스템을 위해서 목숨을 걸까요? 그런 면에서도 너무 좀 타이밍을 놓쳤다, 중국이. 그렇지만 대만을 침공을 안 하기에도 너무 늦었죠. 이제 와서 안 하면 이제 뭐 어떡할 거예요? 시진핑 정권은 어떡할 겁니까? 지금까지 말해놨는데. 네. 저 만약에 침공이 되면 동북아시아, 한국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만으로도 물가가 올라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민들이 다 죽을 맛이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물가 오른 것 때문에,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지만 꽤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잖아요. 2023년에는 98만 명이 폐업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98만 명이 폐업을 했으면 3인 가족 기준 300만 명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한 해에 300만 명의 인구가 중산층이었다면 최소 서민이었다면 빈민으로 경제계급이 한 칸 아래로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여기에 러우 전쟁이 끼친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러우 전쟁도 아니고 이거는 바로 옆에 집에서 전쟁 나는 거잖아요. 저는 의정부 사니까 네. 이 동네를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진이 지금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의정부에서 난 거예요. 네.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나면 네. 그 지진이 아파트 옆동에서 일어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고통 분담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야 될지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비교조차 안 되겠죠, 당연히. 중국이 대만 침공을 실제로 나중에 하게 되면 다음은 어디가 되는 거죠? 다음 한반도죠. 정해져 있죠. 한반도까지? 그럼요. 한반도는 옛날부터 중국의 장기적인 100년 대계로서의 공략 대상이었어요. 아니 근데 미국이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김정은은 그 트럼프 대통령 미국 시절에 그 CIA 국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와 비밀 회담을 했을 때 김정은은 마이크 폼페이오에게 이런 말을 했죠.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김정은 바보가 아니에요. 김정은은 바보가 아니에요. 나쁜 놈이지 바보는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중국의 한반도에 관한 한 1차 공략 목표가 바로 지금의 북한 땅이라는 거. 그 다음에 100년, 200년 대계, 100년 대계, 200년 대계는 한반도 전체라는 거. 이거는 뭐 더 이상 대외비도 아니고 그냥 다 드러난 얘기잖아요. 중국이 11년 전인가에 만들었던 중국 측에서 제안한 그 북한 붕괴 시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 지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 북한 땅의 절반을 중국이 자기가 관리를 하겠다는 거야. 깃발 꽂고. 중국이 5개 지금 전구로 나눠져 있어요. 중국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 하나잖아요. 네. 중국은 대한민국 국군에 해당하는 군 단위가 5개예요. 인구도 많고 너무 넓기 때문에. 너무 땅이 넓고 그다음에 그 국경선도 너무 넓기 때문에 네. 따로 관할을 해요. 그래서 북부정구, 남부정구, 서부정구, 동부정구, 중부정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북부전구는 북한과 압록강과 두만강이구나. 두만강을 사이에 보고 북한과 마주보고 있어요. 북부정구는 중국의 최정예고요. 가장 많은 전투력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기묘할 정도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기묘할 정도로 기갑 차량의 비중이 높아요. 아주 높습니다. 저렇게 높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여기서 기갑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장갑차나 자주포, 전차처럼 무한기도 달린 무거운 애들 있죠? 네, 요거를 다 합쳐서 기갑 차량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신기하게 북부정구에는 뚝 떨어져서 산동성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산동성은 한반도를 토끼라고 봤을 때 한반도의 명체를 찌르는 구도로 돼 있죠. 여기만 뚝 떨어져서 이 산동성만 뚝 떨어져서 또 북부 전구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반도 공략군이 북부 전구. 그래서 그 기갑 차량은 뭐냐면 북한이 붕괴를 했어요. 그러면 중국은 무조건 밀고 내려옵니다. 북부 전구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전구예요. 그러면 중국은 무조건 내려서 깃발 꽂고요. 우리는 치고 올라가서 그 깃발 뽑아야 돼요. 그 깃발을 뽑아야 되는데 참 큰일인 게 압록강과 두만강은 수위가 낮을 때 탈북한 사람들, 그 세터민들 증언을 들어보면 사람이 몸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잖아요. 맞아요. 얘기 들었습니다. 기갑 차량한테 압록강, 두만강은 기갑 차량 입장에서는 고속도로랑 똑같아요. 사람이 몸으로 건널 수 있는가? 그거는 강이 아니에요. 기갑 차량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휴전선을 넘어야 돼요. 휴전선에 철조망지대와 같은 방어 라인이 북한 측에 2개, 우리 쪽에 2라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울창한 정글지대가 형성돼 있고요. 맞아요. DMZ에 지뢰지대, 늪지대 이런 데를 우리 기갑은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는 거군요. 예, 그 다음에 벙커, 초소와 같은 방어시설도 촘촘히 돼 있어요. 이거를 다 뚫고 중국보다 먼저 가야 되는 게 너무 우리한테 어려운 미션이에요. 그러면은 평양에까지 우리가 정작 그걸 다 뚫고 올라가 봤더니 평양에까지 깃발을 꽂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전을 해야 될까요? 교전해야죠. 장담을 하면 안 되는데 아마도 높은 확률로 제 생각에 저는 제가 죽기 전에 김 작가님도 돌아가시 전에 우리 생애 주기가 끝나기 전에 국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은 한 번 이상 교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군가? 예, 그게 전면전이 됐든 국지전으로 끝나든 저는 한 번 이상의 교전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굉장히 확률이 높은 것은 북한 땅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이러는 게 이제 정은이 건강이거든요. 제발 건강해야 돼, 정은아. 그래, 이슈가 없어야지. 예. 김정은이 지금 상태에서 김여정은 아무리 봐도 마약에 좀 중독된 사람 같거든요. 김여정 있고, 그 다음에 김주혜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현송월 있고, 뭐, 이설주 있고. 그 상태에서 김정은이 갔어요. 그 상태에서 북한이 붕괴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붕괴 안 할 가능성보다 붕괴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거라는 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북한 붕괴 신호가 떠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중국은 바로 내려요. 그래, 아까 산동성 얘기했죠. 이 산동성 얘기했잖아요. 이 산동성, 이건 해군과 공군이에요. 해군과 공군이 밀고 내려오는 중국의 아군 육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군과 공군이 총출동하게 돼서 황해를 점령한다라는 게 중국의 계획인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근거는 있냐 막 이런 얘기 막 하는데 북부정구의 장병들 훈련 내용 중에 한국어 학습이 있습니다. 깃발 꽂았을 때 현지를 관리하기 위한 미리 사전 준비 작업인 거죠. 한마디로 지금 작가님 말씀은 북한이 이제 갑작스레 붕괴되면 중국이 내려온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여야가 다 합의돼 있고 여야를 초월한 모두가 동의한 여야가 어떤 정파적인 걸 초월해서 동의한 치밀한 기초 플랜이 있으며 현 정권 뭐 대통령님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그 대비가 있느냐, 각오가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인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해요, 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되게 불안해요. 없는 것만 같아요, 제 느낌에. 굉장히 겁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저는 정은이가 우리나라에 딱 5년만 줬으면 좋겠어요. 쓰러지지 말고 5년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북한이 갑자기 무너지면 중국이 북한 전체를 차지하는 건가요?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아니면 뭐 러시아도 있을 수 있고 또 미국도 있을 수 있고 뭐 근처에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으니까요.
좀 나눠서 가지게 될 확률이 있는. 일단 지금까지는 중국군과 한미연합군의 붕괴한 북한 국토 내에서의 어떤 깃발꽂기, 밀어내기 네. 싸움, 이 원래 기본 시나리오잖아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북한 정권이 붕괴했어. 혹은 붕괴할 것 같아. 완전히 맛이 갔어. 그러면 뭐 전국이 폭동이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평양이 불 다 꺼져 있고 막 여기저기 불 타고 있고 네. 그럼 북한 정권이 붕괴 일로다라는 게 이제 누가 봐도 맞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중국 애들은 압록강, 두만강 넘어서 이렇게 기갑으로 뭐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휴전선 뚫고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래서 산동성에서 오는 중국의 해군과 우리나라와 미국 해군 그 전력이 또 황해에서 또 충돌을 하든지 하겠죠. 그 다음에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그 뜰 수 있는 비행기는 다 뜨겠죠. 다 뜨겠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정은이가 러시아를 끌어들였어요. 이번에 차이나 피싱을 했잖아요. 이 러시아를 끌어들인 게 뭐 유튜브 썸네일이나 뭐 기사 보면 김정은 뭐 자충수 줬다, 뭐 그 푸틴에게 영혼까지 털릴 건, 뭐 김정은 드디어 막차 탔다, 막장 가는 열차를 탔다, 이제 네네. 중국과 틀어져서 김정은 멸망할 것이다, 기타 등등 뭐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가장 스마트한 행동을 했어요.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이번에 푸틴과 혈맹이 되면서, 러시아와 혈맹이 되면서 차이나 패싱한 거, 정은아 이건 잘했다. 나 한번 세게 안아주고 싶어요. 정은이가 뭘 잘했냐? 일단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의 원래 관계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둘이 굉장히 혈맹 같잖아요. 겉으로 혈맹이죠. 겉바속촉이에요. 겉으로 크런치, 속으론 징글징글. 징글징글이 아니라 극혐, 증오 수준이에요.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돈도 없는 그지. 맨날 뭐 달라 그러고 사고만 치고. 나는 지금 말이야 대국끼리 미국이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G2를 나누고 있는데 이 꼬다리에 붙은 자식들이 말이야 꼬다리에 붙어가지고 자꾸 그 미국이랑 말싸움할 때 우리 이 큰형님 할 말 떨어지게 만들고 이런 거라면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 고난의 행군, 그다음에 지금 제2의 고난의 행군 시기죠.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북한. 사람들 길거리에 지금 굶어 죽어요. 시체들 굴러다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해결해 줄 수 있죠. 중국이 갖고 있는 GDP, 생산력, 혹은 그냥 다 필요 없고 잉여 농산물, 혹은 농산물 비축분, 네, 100분의 1만 북한에 줘도 북한 사람들은 안 굶어 죽어요. 그걸 왜 안 해줄까요? 여력이 없어서 일부러 안 해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원래 사냥개는 굶겨 키우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동물 학대가 되겠습니다만 동서고금에 옛날부터 원래 사냥개는 굶겨 키웁니다. 그래서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굶어서 커요. 예, 사냥개들이. 사냥개를 굶어서 키웠을 때 어디 조그만 뼈다귀 하나에도 눈이 뒤집혀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고 악독하게 곰과 같은 맹수를 물어 뜯습니다. 사냥개는. 북한을 굶겨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북한을 먹고 살게 해주고 북한 사람들이 자존감도 있고 체력도 있고. 그럼 중국말을 잘 안 듣겠죠. 그렇죠. 그런데 굶어 죽어가게 생겼고 막 민심이 이반되고 그럼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던져주는 조그마한 대가 에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려면 사냥개는 굶겨 키운다. 그러면은 사냥개는 굶겨 키우려고 북한을 제대로 안 도와준다라는 건 북한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2010년대부터 북한에서 유행어처럼 퍼진 말이 있습니다. 관공서 같은 데서. 일본은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이 정도의 말은 김정은의 직접 승인 없이는 절대 북한 사회에 유통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그리고 실제 하는 위협은 중국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 북한은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체제예요. 그리고 김일성만큼 김정일 체제가 공고하지 못했죠. 김정일 체제만큼 김정은 체제도 공고하지 못해요. 그러면 북한이 흔들렸을 때, 혹이나 붕괴했을 때, 내가 쓰러져서 인사불성이 됐을 때 가장 북한을 호시탐탐 노리는 데가 어딘지 김정은이 모르지 않는 한 그건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을 가장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길 수도 있고 무승부를 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그런데 세 경우 다 전쟁이 끝난 후 러시아 경제의 운명은 정해져 있죠. 탈탈, 와르르. 러시아 경제는 이미 망해 있잖아요. 그리고 더 큰 망함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났을 때 러시아든 북한이든 껍데기만, 북한이 이미 껍데기만 남아있고 러시아는 kop데기만 남을 거고 물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원래는 중국밖에 없어요. 물주는 오직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한반도가 지금 세계 무기 생산에 꽂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막 폴란드에 무기 팔고. 그렇죠. 예, 결국 이렇게 한 칸씩 밀려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무기가 한국 무기 생산분만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러시아군도 북한산 무기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구소련, 러시아 계열 무기. 그 무기를 사용하는 그 계열 국가들 중에서 아무리 무기 생산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중국보다 뛰어날 수가 있어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인데? 그렇죠. 중국의 무기 생산력이 북한에 몇 배일까요? 두세 배 정도가 아닐 거잖아요.
진짜 한 200배 이 정도일 거잖아요. 러시아에 왜 안 팔았을까요? 왜 안 줬을까요? 똑같습니다. 사냥개는 굶겨 키우는 겁니다. 탈탈 털리고 껍데기만 남은 북한과 러시아, 이 두 국가를 어떻게 쓰려고 했을까요?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때 한국군이든 일본 자위대든 주일미군이든 주한미군이든 최대한 많은 병력을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붙잡아 두고 대만을 침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만에 딱 들어가서 저항군을 다 무력화시키고 제대로 깃발을 꽂고 할 때까지 골든타임을 2시간으로 쳐요. 지금 중국이나 대만이나 미군이나. 왜냐하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요이 땅 하고 그 전쟁 발발 시에 요이 땅 하고 출발해서 전투체제를 갖춰서 대만군과 합류해서 연합군이 편성되는 시간이 2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내에 완전히 상황을 끝내놓는 게 중국군의 목표예요. 근데 그걸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할 데가 없죠. 훈련은 바다에서 미군이 못하게 만들죠. 태평양은 미국의 바다니까. 그래서 위구르 사막에서 했어요. 그 해상훈련을. 사막에 이게 바다라고 생각하자 하고 훈련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도 2시간을 못 끊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있는 전투력이 중국군을 향해서 투사되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마침 러시아와 북한을 값싼 사냥개로 써서 북한은 남한에, 러시아는 예로부터 영토 분쟁하고 있는 일본에 강력한 군사 도발을 동시에 건다면 이건 중국의 기본 계획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능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안 하면 현대군이 아니죠. 네. 그리고 중국은 당연히 그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중국이 그런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군은 당연히 알고요. 다 서로 다 알고 그렇죠. 미군이 안다는 사실도 중국군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에 한 2번 정도 미군은 중국 인민해방군만 상대하는 것만으로 바쁠 수 있다. 나머지 한반도를 지키는 북한군을 상대로 모든 과업은 국군이 단독적으로 떠맡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미군과 미국 정부 측에서 2번 나왔잖아요. 이건 당연히 중국이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 시나리오를 당연히 미국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북한 사냥개 A, 러시아 사냥개 B, 여기는 솥뼈다귀 하나, 여기는 감자탕 뼈다구 하나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둘이 손잡고 차이나 패싱을 해버린 거예요. 대만 침공부터 모든 계획이 어그러져 버리죠. 중국의 100년 대계가 그냥 짜자자작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정은이가 북한 정권, 북한 역사상 북한이 중국의 명치에 이렇게 명존세를 넣은 거는 전 정말 가장 강력한 명존세를 넣었다. 이건 중국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중국이 생각한 베스트 시나리오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기 만들어 줄게. 러시아 너네 우리 그럼 돈 줘. 그래서 서로 숨통이 트였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숨통이 트인 것도 트인 거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중국은 당연히 러시아와 북한을 EJ, 항상 이 중국인들은 이 중화문명은 한족들은 EJ의 그 환상이 있어요. 우리보다 열등한, 멍청한, 우리보다 야만적인 오랑캐들을 우리가 돈과 말솜씨와 우리의 지성으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갈등하고 이합집산하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목표를 쉽게 이룬다. EJ에 올인하다가 중국 왕조가 멸망하고 이런 적도 많거든요. 지금까지 역사상. 네. EJ를 지금까지 하려다가 일단 EJ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게 됐어요. 중국 입장에서. 여기서 이미 뒤통수를 이렇게 후려깐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김정은하고 만나러 평양에 간다 그랬을 때 올 2월인가 3월인가 그때부터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기관에서 한다는 말이 푸틴은 평양에 가서는 안 된다. 미친 거죠. 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푸틴이 평양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푸틴을 평양에 못 가게 하는 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물밑으로 막 협상하고 협박해서 해야지. 공식적으로 외국 정상은 다른 외국에 방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네. 세상에 이런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명령이잖아요. 제3국가 제3국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듣고 어느 국가 원수가 안 가겠어요. 아무리 약속도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식민지라는 뜻밖에 더 해요? 근데 러시아가 남의 식민지 해줄 정도의 나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그 정도로 맛이 갈 정도로 중국이 엄청난 짓을 이 두 사람이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했을 때는 북한도 본인이 김정은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북한이 언제 붕괴할지 모르니까 한반도에서 최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없애려고 밀어내려고 러시아라도 끌어들이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이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했어요. 혹은 정은이가 자기가 생각해도 정은이가 미치지 않고서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지 스스로 자기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무리해서 주애를 데려다가 인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거밖에 이유가 더 있겠어요? 자, 북한 정권 붕괴 시에 정은이는 러시아군이 북한 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사실인가요? 의견인가요? 사실이죠. 그 협약의 사항을 보면 외적의 침략을 당할 시에 서로 도울 것이며 플러스 군사적인 개입도 서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군사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동맹이 아니라 혈맹을 맺은 거예요. 보통 군사 동맹을 맺었을 때 혈맹을 맺는다 그러거든요. 상대가 침공당했을 때 아군의 연합군으로서 군대가 개입할 수 있다. 이거는 조항에 명시돼서 거기에 두 사람이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냐? 북한군 정권이 붕괴하면 중국군이 밀고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네. 국군과 미군은 올라갈 거고 어쩌면 국군만 올라가겠죠. 미군만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미군은 남의 나라 총알바지 해주는 나라 아닙니다. 네. 예. 이때 러시아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정권이 멸망할 때 오늘 멸망하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에 멸망이 끝나지 않아요. 정권이 붕괴할 때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아무리 짧아도 몇 날 며칠에 걸쳐서 붕괴해요. 자, 지금 중국군은 외적입니다. 우리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무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침략군이에요 라는 말을 할 사람이 한 명 이상만 있으면 중국, 북한에. 정권이 붕괴할 때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어쨌든 붕괴가는 정권이지만 내가 이 정권의 적법한 후계자다, 내가 이 정권의 적법한 대리인이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은 나오게 되죠. 그 몇 명 중에 한 명만 러시아에 우리는 중국의 현재 침략을 받고 있는 상태다 라는 얘기를 하면 러시아군이 개입해서 중국의 야욕을 방해할 수 있어요. 카오스,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대만 침공부터 한반도 공략까지 중국의 모든 계획을 다 똥칠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 잘했어요. 얘가 이거 하나 잘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든 미국이든 깃발 꽂고 있어봐야 우리가 잘 설득하면 순차적으로 나가줄 사람들이에요. 중국은 그렇죠. 중국은 문명의 성격이 그런 성격의 문명이 아니에요. 중화 문명, 한족 문명은 팽창적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서쪽으로부터도 동쪽으로부터도 문명의 중심권, 모스크바와 상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하는 슬라브 문명의 중심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나긴 유라시아 평원, 동서로 이어진 유라시아 평원. 그래서 러시아는 좌우로 길어요. 러시아가 좌우로 긴 거는 여기서부터는 서유럽을 맡겠다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옛날 관용으로는 몽골, 타타르라고 부르는, 그다음에 지금은 동아시아, 즉 지금은 중국을 맡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서로 길어요. 그리고 꼭 중국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막는 거는 미국이죠. 알래스카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마주보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미국을 막는다. 동서로 길어. 중국은 계속해서 팽창적이에요. 중국은 우리나라 동해안이 너무나 고픈 나라예요. 그쪽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숨구멍을 트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땅을 점령하고 점유하고 할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상적국은 저는 북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지금 우리의 가상적국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은 우리의 가상적국이 될 정도의 그 게임에서 탈락한 지 오래예요. 중국이에요. 중국이 우리의 가상적국이고 우리는 중국과 아마도 한 번 이상 20-20년 내에 교전을 하게 될 것인데,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38선을 유지하고 북한과 대치하는 걸로 지금은 군생활이 많이 줄었지만 이전까지 수십 년 동안 3년이었잖아요. 인구의 절반이, 모든 남자들이 3년 동안 군생활을 했어요. 1982년생인 제가 2년 한 2개월? 우리가 딱 2년 2개월. 네. 둘이 같이. 요즘에 예. 1년 반 정도로 들었어요. 예. 우리가 산업화를 이룬 게, 사실은 우리가 산업화를 만약에 30년에 이뤘다, 그러면 산업화 사실은 20년에 이뤘었어야 되죠. 모든 남자들이 3년 동안 군대에 갔다 와서 배운 것도 다 까먹고 한 상태에서 다시 공부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 실제로 갈 때 텀, 오고 나서 텀, 회복하는 데, 공부한 거 잃어버린 거 회복하는 데 텀 하면 모든 남자들이 5, 6년씩을 다 버리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근대 가라는 거예요. 산업화를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발전은 더 빨랐어야 되죠. 북한이 아니라 우리의 대치 상태가 중국군이라면, 그리고 중국군과 대치하는 상태가 한반도 내에서 대치하는 거라면 500년, 1000년의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한반도 내 중국 주둔군이,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중국 주둔군이 만약에 300만 명을 배치한다면 어떡할래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잘하는 거 있죠. 내몽골, 그다음에 그 연변, 길림선, 조선 쪽 자치고,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자치고, 티벳 자치고, 한족들이 계속 이주해요. 계속 보내요. 그래서 현지에서 그 분명히 위구르 자치구인데 한족들이 더 많아요. 한반도 내에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에 38선 위에 중국이 한족 이주민이 1억 명이 자리 잡는다면, 우리가 이거 500년, 100년, 200년 대한민국이 그거 감당하면서 선진국 될 수 있으며 선진국한테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욕먹을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이런 말 어디 가서 하면, 아유, 홍 작가는 뭐 민주당 지지한다면서, 아유, 좌파인 줄 알았더니,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홍 작가는 아주 그냥 그 파시스트 같아, 이런 말 듣기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한반도는요, 그 국경선
우리 민족의 생존 공간을 구획한 것, 지금의 그걸로 구획한 거는 세종대왕의 업적이에요. 그거는 세종대왕이 정해주신 우리 민족의 생존 공간이에요. 지금 우리 세대의 편의를 위해서 그 땅을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세대는 천년의 조롱과 원망을 들어야 될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 민족은 결코 제대로 된 민족으로, 우리 절름발이가 된 채로 우리는 쇠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했던 표현 그대로 할게요. 제가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에 지금의 한민족의 구획 있죠. 그거는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우리 민족의 레벤스라움입니다. 히틀러 그 말 했다고요? 예, 레벤스라움 생존공간. 아, 민족의 생존공간. 생존공간. 예. 정말이에요. 근데 정말이에요. 그래서 유사시에 우리는 한반도에서 중국군을 반드시 축출해야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도.